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 하나 설치하고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면 검찰개혁이 완수되겠습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이 자꾸 실종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윤석열만 버티면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고, 윤석열만 엄호하면 검찰개혁을 막아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검찰개혁에 저항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무대가 행정부, 특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치가 손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치인이 가진 상상력으로 유권자의 동의를 끌어내서 법안을 만들어 시스템 전체를 뒤엎어버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시험을 본 사람을 뽑고 승진을 시켜주는데 오로지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매번 직접 뽑아서 이상한 놈이 껴있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정치인들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포함해서 민주진영이 지금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싸운 이 검찰개혁의 무대를 국회로 옮겨온다면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유리하게 싸워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 하나 설치하고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면 검찰개혁이 완수되겠습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힘의 분산과 구성원의 다양화. 우선 구성원의 다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소년등과를 포함해서 20몇 살 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년을 지내고 나서 성적 순으로 고위 성적자들 중에서 더 높은 사람들은 판사라고 아닌 사람들은 검사로 가는 게 일반적 문화였습니다. 그럼 모든 검사의 뒷꼬리에는 사법연수원 몇 등, 사법연수원 몇 기, 사시 몇 기, 이 꼬리표를 달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를 해오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남자였고요. 초임 시절부터 스폰서에 있는 선배 검사와 지검장을 따라서 룸사롱을 전전하면서 직장에서는 수사관들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영감님 소리를 들으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그 결정체가 윤석열 검찰 두목이죠. 자기는 부하가 아니다라는 그의 항변은 여태까지 부하로 살아왔지만 여성이자 판사이자 정치인인 추미애는 두목으로 모실 수 없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가 알겠지만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전부 여성입니다. 검찰과 관련된 최근의 비위 폭로는 전부 여성이 했습니다. 위로부터 받은 억울한 지시, 성추행 포함해서 서지현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문정 검사 등 많은 검사들이 여성 검사들이 전면에 서서 검찰개혁에 깃발을 내걸고 난 다음부터 개혁의 움직임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 검사의 등장으로 더 이상 룸사롱에 가서 질펀하게 노는 검찰의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더 다양화해야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시험을 보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훌륭한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관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법과 수사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서 이분들이 검사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20몇 살 때 고시에 합격해 과거에 급제라도 한 양반 행세를 하던 검찰 눈에는 자기 밑에 부리던 수사관이 같은 검사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의 입직 경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공무원도 받아들이고 회사원도 받아들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균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균열을 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로 검사 동일체니 뭐니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상명하복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 인물의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구 판사가 연판장을 돌렸을 때 이유도 대법원에 서울대 출신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였습니다. 그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해숙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법관 등에 들어가면서 이 법원의 다양화가 실천이 됐고 법원은 지금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판사로 다시 재임용하는 절차 등을 밟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검찰에도 일어나서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것, 수사관이 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검사가 되어서
너 사시 몇 기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의 분산입니다. 권력은 모여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거는 100%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이번에 주어져 있는 경찰청법 통과시켜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자치경찰과 경찰청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관 자체를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쪼개서 별개의 기관으로 만들어서 거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전부 다 폐지시키는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을 통과시켜서 모든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검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직을 허락해야 하고 수사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민주당이 결심하고 국회에서 추진하면 180석의 민주진영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일단 12월 9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경찰법, 공정경제 3법 등을 통과시켜서 민주당이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경찰청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국정원 수사권 이양 법안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과제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법을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로의 권력 이양, 수사권 이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가든 윤석열 총장이 자리에 앉아있든 자리에 앉아있지 않든 수사권을 뺨으로써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서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들은 윤석열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절차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결심하고 국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180여 석의 의석을 민주진영에게 몰아줬습니다. 민주당은 주어진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깨닫고 윤석열에게 몰아가고 추미애 장관에게 뭐라고 할 시간에 앉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입법 활동,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